주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새벽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주가도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이번 주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뉴욕 증시 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미국 경기 침체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 전체에 투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구일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의 불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과정이라면서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시장을 부양하는 트럼프 풋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증시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가지수 조정폭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하면 많이는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2.08% 떨어졌고 S&P 지수는 전장보다 2.7% 하락했는데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록했던 고점 대비 8.7% 하락해서 전고점 대비 10% 하락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스닥 네. 같은 경우는 4% 폭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네. 나스닥 지수가 유독 많이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22년 9월 13일 이 마이너스 5.16%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네. 나스닥은 장주 한때 5%에 육박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네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천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는 2%대에서 최고 15% 이상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네. 시총 1위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85% 내린 227.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때 5% 넘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네.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시총도 254조 원으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07% 떨어진 106.9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110달러를 밑돈 게 작년 9월 이후에 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은 네. 테슬라 주가가 무려 15.4%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예. 222.15달러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게 네. 작년 10월 23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인데 사실상 미국 대선 그 당시와 비슷해진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에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전반을 강타한 이 관세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불거지고 거기다가 테슬라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 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주가도 4%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34%, 아마존은 2.36% 하락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어서 좀 그렇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기술주들이 대거 나스닥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네.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맞습니다. AI 열풍으로 이 주가를 이끌었던 이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습니다. 네.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어지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급이 뭔가 트리거가 된 것이죠. 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5%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의 반도체 주들도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TSMC 주가도 3.64% 내렸고 퀄컴, AMD, 마이크론 등도 일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예. 그런데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주식 시장에 대부분 반영돼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게 아니다.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해서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은 채 뭐 과도기가 있다, 트랜지션이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침체 가능성이라는 질문에 과도기라고 이 대답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뭐 주가 하락도 감내할 것이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이 증시 낙폭이 더 크거나 경제 충격이 더 커야 비로소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한편 사실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초반에 의도적으로 증시를 흔든 뒤에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뭐 전가할 윤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기업도 사실 CEO가 바뀌면은 어떤 책임 같은 경우를 전 CEO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뭐 이거 이 타임을 한번 뭐 털고 가자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침체가 일찍 발생할수록 유권자들은 뭐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주요했겠지만 이 단순히 발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뭐 시장 상황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네네. 이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정책에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제 관세 그 자체보다 오락가락하는 이 정책 성격이 시장에 더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뉴욕 증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번 주에만 4% 가까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경제통 이제 마카니가 차기 캐나다 총리로 선출돼서 뭐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면서 강한 자세를 내비친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관세 부과의 부메랑 효과로 미국의 어떤 고물가속 경기 침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는 것도 투자 심리 악화를 가져온 뭐 기본 배경이 되고 있어요. 네. 1월 들어서 소비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뭐 부정적 뉴스 하나의 어떤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성장이 둔화한 건 맞는데 네. 이 경기 침체 자체를 걱정하는 건 다소 과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과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히 뭐 커졌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당장의 경기 침체 진입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괜찮다. 뭐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공개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면서 아직은 소비 둔화라던가 물가 반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하려 하는 듯 이제 최근 발표된 일부 부정적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해명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가 1분기에는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낼 경우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될 것은 좀 가능성 낮다는 것이죠. 네. 이 관세 부과 전 일시적인 수익 급증 현상과 지난 겨울 악천 후 영향이 해소되면서 2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네. 월가 대형 금융사 회사들도 경기 침체 위험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지기보다는 성장률이 둔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 데가 많았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경우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한 2.4%로 2.4%에서 1.7%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주가 급락을 초래했다는 데는 뭐 부정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이 백악관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 미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급락을 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백악관 당국자는 증시 급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대한 답변에 주식시장의 동물적인 감각과 우리가 업계 및 업계 리더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바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면
떨어지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는 후자가 확실히 전자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정책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산업계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인 관세, 규제 완화와 미국산 에너지 해방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수조 달러의 투자 약속으로 반응했다고 밝혀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일요일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우리 증시에 미리 반영됐을 만도 한데 이제 맞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우리 증시가 상승했다가 네. 이 새벽에 미국장이 내린 걸 보고 나서 뒤늦게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아래 공포, 이 경기 침체 공포가 국내 증시를 덮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네. 코스피는 1.28% 하락한 한 2,537선에 마감을 했고요. 지수는 사실 장초에 2% 이상 내린 2,516으로 시작했다가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2,500선 가까이 갔다가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등 대형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0.6% 하락한 수준으로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